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알고 있었습니까? 충분한 협의 거치셨어요? 청와대에서 발표 다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인사안을 대통령은 모르고 있었다. 저는 월권이나 위법은 저지른 바 없습니다. 대한 인사 아실 거고요. 인사결정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날카롭고 친절한 분석을 해주실 전문가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 고위 인사 과정에서의 패싱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휴가 기간에도 사의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었죠. 그런데 이제 어제 청와대로 출근을 했습니다. 사표를 낼 것이라는 관측을 깼죠. 일단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요. 자, 신 수석은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이름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공이 일단은 대통령에게 완전히 넘어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청와대는요, 이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봐달라라는 입장입니다. 일단락되었다. 글쎄요, 이게 해결된 것으로 봐야 될지 이 내용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진 지난 16일 이후 엿새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 모습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 논란 속에서도 여러 번 반복된 사의 표명 가운데도 수석보좌관 회의는 항상 참석을 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신 수석의 표정을 살펴보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화는 전혀 없었고 정면만 그냥 응시하고 있었다라고 전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의를 표명할 것이다, 사표를 제출할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출석해서 다시 일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이렇다면 이제 다시는 사의를 표명하지 않을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잠재적으로 지금 잠시 멈춘 건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이 사표를 낸 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폭풍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개인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사표를 쓰고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지만 주변에서 굉장히 만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특히 사표를 수리했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리더십에 대한 타격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 굉장히 좀 본인의 개인적인 선택을 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읽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의사보다는 어찌됐든 본인을 임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는 네.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여권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전화로 설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죠. 네네. 그런 신경의 변화가 저 자리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사표 의지를 좀 꺾고 앉아서 수석보좌관까지 회의를 참석하는 것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신 수석의 사의 표명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일단락. 이 단어가요, 글쎄요, 완전히 해결됐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저만 그럴까요? 뭐가 조금 더 남아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있는 혼란은 수습했다. 급한 불은 껐다. 지나가는 소나기는 피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완전 해결이 아니라 일단락이라는 표현을 쓴 거로 봐서.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거 신수석이 어떻게 다시 아까도 질문하셨듯이 사직서를 또 낼 것이냐. 네.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 건데, 이건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판단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신수석이 주말 동안 생각을 좀 바꿔서 이제 돌아온 데는 주말에 바꿨는지 월요일 아침에 바꿨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여권 관계자나 청와대 인사들, 법조계 지인들의 어떤 설득, 이런 걸로는 아마 마음이 안 바뀌었을 거고, 결국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신현수 수석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신현수 수석이 완전히 빠져버리면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권과 청와대한테는 이런 악재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흔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했기 때문에 저는 신현수 수석이 이제 돌아온 거라고 일단 돌아온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증 대통령이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네. 그럼 앞으로 신현수 수석은 청와대에서 모든 이슈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거냐? 네. 예전 같지는 않을 것 이제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포인트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인사를 가지고 곽범계 장관, 신현수석이 부딪힌 건 맞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비단 뭐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차기 검찰총장 문제 있죠. 인사를 보면 또 월성원전 수사 있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문제 있죠. 여러 가지 검찰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네. 신현수 수석과 기존의 법무부의 의견 충돌이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중재라고 결정을 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신 수석이 돌아올 때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신현수 수석이 복귀한 어제 법무부에서는 이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검찰 인사와 관련된 그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됐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조남관 대검 차장은요, 검찰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이런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요 사건의 수사팀 현 상태 유지와 의무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이 인사 이동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검찰의 이 중간 간부들, 이 간부들이 과연 교체될 것이냐 여부였는데 의외로 대부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종의 큰 인사 교조는 현상 유지였던 거죠. 네. 이게 원하는 다른데 신현수 수석의 복귀가 영향에 미쳤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것과 상관없이 원안도 저렇게 법무부에서 하려고 했다는 보도 의견들도 있고 의견은 분분하지만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현상 유지예요. 근데 이게 저는 애초부터 현상 유지가 맞았지. 예를 들면 중앙지검 형사 1부장의 변필검부장을 뺀다 없앤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무리가 있던 거였다. 왜냐하면 변필검부장 거기 간 지 제가 할 때 1년 안 됐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갔어요. 근데 중앙의 형사부장들 1년 텀으로 돌리거든요. 바꾸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 1년도 안 된 사람을 인사 시기도 안 됐는데 이번에 뺀다? 그럼 누가 봐도 한동훈 검사장 문제로 이성은 지검장과 부딪힌 것 때문에 뽑아내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인사가 맞나요?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변필검 부장이 어느 정도 교체가 검토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거고 네. 어쨌든 이번에 원한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올바른 인사라고 봅니다. 네.